어둠 속 고요한 병원 복도를 가로지르며 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깊은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돋이 요양병원 7층, 특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평범한 청소부의 손길 하나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이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진 기적. 그 기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그녀에게 그 능력을 전수했을까? 그날 밤 병실을 뒤덮은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그녀는 정말 누구인가? 제발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밤의 정막을 깨뜨리며 해돋이 요양병원 7층 특실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배성훈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며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실 안 수간호사 한미정은 침착하려 했으며 진통제 주사를 준비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모니터에 표시된 환자의 심박수는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혈압은 위험 수치에 가까웠으며 산소 포화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 한미정은 이를 악물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듯했다. 이 지긋지긋한 통증, 대체 언제까지? 배성훈 회장의 오른쪽 다리는 붉게 부풀어 올라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이라는 진단명은 그에게 있어 저주와도 같았다. 현대 의학으로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이 희귀 질환은 그를 몇 년째 괴롭히고 있었다. 통증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해 온몸을 휘감았고 약물조차 효과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낡은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인형 들어섰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윤인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도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이 위중하세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러나는 듯 했지만 문턱 근처에 멈춰서서 배 회장의 상태를 유심히 살폈다.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 통증이 좀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한미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요?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 일이나 하세요. 윤인영의 입꼬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복도에 선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손이 저절로 손목으로 향했다. 맥을 짚는 버릇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가야지.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졌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응급팀을 불러야 해요. 윤인영의 손이 청소 도구함을 꽉 쥐었다. 그 평범한 도구함 밑에는 18년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당직 의사 오세연이 뛰어들어왔다. 젊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CRPS 발작이 너무 심해졌어요. 진통제가 전혀 듣질 않아요.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상태로는 이동 자체가 위험해요. 일단 통증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윤인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윤인영은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잠깐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윤인영은 도구함을 내려놓고 이중 바닥을 열었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침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한미정이 소리쳤지만 오세연이 그녀를 제지했다. 기다려봐요.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회장님 상태가 너무 위급해요. 윤인영은 침착하게 배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리고 침통에서 침 하나를 꺼내 들었다. 청소부가 감히 회장님께 손을 대겠다고요? 미쳤어요? 한미정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윤인영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침이 내관혈에 정확히 꽂혔다. 이어서 합곡혈과 족삼리에 침이 놓였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의 숫자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규칙하던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산소 포화도도 천천히 올라갔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오세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배성훈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며 흐릿한 시선이 윤인영을 향했다. 숨이 편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윤인영은 말없이 침을 뽑아 도구함에 넣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 누구세요? 오세연이 물었지만 윤인영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냥 청소부예요. 그러나 병실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돋이 요양병원. 복도는 밤새 벌어진 일로 술렁이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공어렸다. 진짜로 그 청소 아주머니가 침을 놔서 회장님을 살렸대?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알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윤인영은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손목을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도구함 속에 잠겨 있었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을 비밀로 남을 터였다. 병실 안 배성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여자 어디서 나타난 걸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병원 밖으로 흘러갔다. 내가 똑똑히 봤어요. 의사들도 손을 못 쓰던 상황에서 그분이 침을 놓자마자 회장님이 살아난 거예요. 해돋이, 요양병원,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장 전구진의 책상 앞에 수간호사 한미정, 당직 의사 오세연, 그리고 몇몇 병원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의 사건 기록이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한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서류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김수간호사님, 회장님의 상태가 지금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증을 잡지 못했던 것도 맞고요. 오세연이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눈 감아줄 수는 없어요. 이건 현대의학에 대한 도전이에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병원장 전구진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부 윤인영 씨를 여기로 불러주세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닦던 윤인영가 있었다. 주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 다 끝났어. 또 숨겨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하나? 병원장실 문을 열자 전구진 병원장과 한미정, 오세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장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젯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미정은 팔짱을 낀 채 윤인영을 노려보았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윤인영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당신은 의료 자격이 없어요. 침술은 엄연한 의료행위고 무면허로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한미정이 쏘아붙였다. 윤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의료진이 판단할 일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필요는 없었어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때 오세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맞습니다. 병원장은 윤인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당신, 북한 출신이시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윤인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어젯밤 당신이 사용한 침술이 독특했어요. 제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함경도식 침법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오신 분이셨죠. 윤인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18년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단단히 묻어놓고 살아왔다. 병원장의 말에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병원장의 질문에 윤인영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대답을 고민하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KN그룹의 후계자 강민호가 들어섰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어요.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젯밤 일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인영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럼 회장님 병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손짓하며 앞장섰다. 한미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 있었지만 병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잠시만요. 병원장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인영 씨, 회장님을 뵙고 나서 다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윤인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특히 CRPS 같은 경우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침술은 그 신호를 차단하고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미신이에요. 문 앞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미정이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현대의학에서 기라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회장님 상태가 나아진 건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병실로 이동한 발성훈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우연? 내가 10년 넘게 매일 밤 통증에 시달리다. 어젯밤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는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리를 부여잡았다. 병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윤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다. 다시 통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한미정이 막으려 했지만 강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세요. 제발요. 윤인영은 침통을 꺼내 회장의 다리를 살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침이 다시 한번 신경을 자극하며 통증의 흐름을 끊었다. 몇 분이 지나자 회장의 얼굴이 다시 평온해졌다. 이제 좀 나아요. 회장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떨렸다. 병원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윤인영은 침을 정리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배성훈 회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뒤틀렸다. 병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모두의 심장을 조였다. 회장님, 윤인영가 재빨리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하면서도 빠웠다. 발작이 다시 시작됐어요. 기의 흐름이 뒤엉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 단련된 의술 전문가의 위엄이 드러났다. 제 침통을 가져다 주세요. 청소 도구함 안에 있어요. 강민호가 간호사에게 눈짓하자 곧 누군가가 복도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낡은 침통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윤인영은 망설임 없이 침을 꺼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병원장 전구진이 들어섰다. 회장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이번 발작은 더 심해요. 허락해 주신다면 강한 처치를 시도하겠습니다. 회장은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부드럽고도 정확하게 춤을 췄다. 첫 번째 침은 손목의 내관혈액, 두 번째는 발등의 태충혈액, 세 번째는 합곡혈에 순식간에 꽂혔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마다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이런 침술, 함흥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똑같아요. 병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윤인영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을 조정하며 집중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간호사 한미정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병원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유명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병원 문화 속에서 그녀의 강한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곧 병실을 채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무력해졌다. 회장의 몸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점차 잦아들더니 그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변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인영은 마지막 침을 조정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대의학에서는 CRPS를 신경계 이상으로 보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역류한 결과로 봅니다. 두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어쩌면 모두 맞을 수도 있어요. 병원장은 윤인영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당신 혹시 함흥의학대학 출신이라면 윤태진 박사의 딸이신가요? 윤인영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정이 스쳤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통증이 없어졌어.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평소라면 손끝만 스쳐도 비명을 질렀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윤인영은 침을 하나씩 뽑으며 담담히 말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오래된 지식을 쓴 것뿐입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다. 윤인영 씨,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윤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환자를 살리려 했던 거니까요. 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어 윤인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대체 누구십니까?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윤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8년간 숨겨왔던 걸 이제 말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윤인영이에요. 북한 함흥의학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오랜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다. 18년 전, 제 남편은 저와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윤인영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건너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국경 수비대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반대쪽으로 뛰어갔어요.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윤인영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저와 딸은 압록강을 건넜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물은 얼음장 같았지만 얼지는 않았죠. 거의 0에 가까운 날씨였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 이 기술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젯밤 회장님을 보고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 윤태진 박사는 함흥에서 유명한 한의사였죠. 저는 그의 제자였던 사람에게서 침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독특한 방식이 당신에게 전해진 거군요. 윤인영은 놀란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셨군요.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강민호가 다가와 윤인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윤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아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윤인영의 이야기는 이제 병원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딸아이가 중간에 지쳐서 더 이상 헤엄칠 힘을 잃었어요. 저는 아이를 밀며 계속 말했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버텨. 윤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18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어요. 제 손에서 딸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아이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휩쓸려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필사적으로 물속을 뒤졌어요. 딸을 찾아야 한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윤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8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픔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중국 땅에 도착한 뒤에도 한 달 넘게 강가를 헤맸어요. 혹시라도 딸이 살아있을까, 어디론가 떠내려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002년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강물 속에서 죽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의사로서의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딸을 지키지 못한 이 손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윤인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침을 놓으며 사람을 치료했던 손이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그날 이후 그녀에게 이 손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고 그저 청소부로 조용히 지냈죠. 긴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런 아픔을 겪으셨으면서도 어제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인영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18년 전 제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제 딸을 떠오르게 했거든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수간호사 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인영 씨,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몰랐어요.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환자를 위해 나서주시다니. 부끄럽습니다. 윤인영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병원장 전구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인영 씨, 저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통의학 상담사로요. 윤인영은 놀란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18년간 숨겨왔던 삶을 다시 꺼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포기했어요. 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제 보여주신 그 의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재능을 묻어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 순간 병원장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전구진이 수화기를 들고 잠시 통화하더니 놀란 얼굴로 윤인영을 쳐다보았다. 윤인영 씨,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1층 접수처에 한 젊은 여인형 와서 당신을 찾고 있대요. 이름이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강민호가 얼른 설명을 덧붙였다. 또 혼자히 온다. 제 아내가 하린 씨에게 병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녀도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을 테니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을 겁니다. 윤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꽉 쥐었다. 사진 속 어린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분을 여기로 모셔올까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윤인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병원장이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자 방 안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문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인영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젊은 여인형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를 묶은 모습,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윤인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정아린이라 불린 그 여인형 방 안을 둘러보다가 윤인영과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인영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그 얼굴. 18년 전 강물 속에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겹쳐졌다. 하린아. 윤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하린에게 다가갔다.
할인도 눈물을 삼키며 윤인영을 향해 걸어왔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윤인영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살아 있었구나. 내 딸, 살아 있었어. 병실 안에 모두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삼켰고 강민호와 병원장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저도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날 이후로 중국에서 자라면서도 늘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할인의 말에 윤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미안해. 내가 널 놓쳤어. 다시는 안 그럴게. 18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그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다. 병실 밖 복도에서도 소식이 퍼지며 간호사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윤인영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은 듯 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 정아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윤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왔다.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던 할인의 시선이 윤인영에게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눈빛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어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인아, 정말 너니? 윤인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 할인이 달려와 윤인영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18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이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병원장 전구진, 강민호, 수간호사. 한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이 순간은 오직 모녀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할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 사장님의 아내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도 탈북민 출신이라 제가 중국에서 만난 가족을 알고 계셨대요. 윤인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내 손이 미끄러졌을 때 난 내가 윤인영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물살이 너무 강했어요. 저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중국 쪽 강가에 살던 어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가족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몇 년 뒤 저도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꼭 껴안았다. 18년의 이별과 기적 같은 재회. 모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혹시 아버지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인영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날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단다. 윤인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할인도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지난 18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서 청소부를? 할인이 슬픈 눈빛으로 물었다. 윤인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와 아버지를 잃은 후 더 이상 의사로 살 용기가 없었어. 가장 소중한 사람도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자책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윤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1997년 그날 내 아버지와 너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지. 눈발이 흩날리던 1997년 12월의 밤, 함경북도 국경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윤인영,
그녀의 남편 정혜석, 그리고 12살 딸. 정아리는 숨을 죽이며 움직였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와. 모두 조용히. 정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딸의 작은 손이 꼭 쥐어져 있었다. 윤인영은 뒤에서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침통, 몇 권의 의학서적, 그리고 약간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국경 수비대였다. 수비대다. 정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윤인연과 할인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먼저 건너. 내가 저쪽으로 가서 주의를 끌게. 안 돼. 같이 가야 해. 윤인영과 그의 팔을 붙잡았다. 눈물과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뒤흔들었다. 걱정 마. 내가 곧 따라갈게. 약속할게. 정혜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딸, 용감하게.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는 금방 갈게.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정혜석은 마지막으로 윤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과 고함 소리가 그를 향해 몰려갔다. 빨리 가. 그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렸다. 윤인영은 할인의 손을 잡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다. 할인이 이를 덜덜 떨며 어머니를 의지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윤인영은 이를 악물고 딸을 밀며 헤엄쳤다. 하지만 물살은 점점 거세졌고 할인의 손이 점점 약해졌다. 엄마, 너무 추워. 할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윤인영은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았지만 결국 그 작은 손이 미끄러져 빠져나갔다. 할인아, 윤인영의 비명이 강물 속에 묻혔다. 그녀는 물속을 더듬으며 딸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과 차가운 물살은 그녀를 가차없이 밀어냈다. 결국 그녀는 혼자 강을 건넜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남편과 딸을 잃은 그날 그녀의 삶도 함께 멈춰버린 듯했다. 병실로 돌아온 윤인영은 할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난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결국 너도 아버지도 잃었다고 생각했지. 할인이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를 구해준 어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고 나중에 한국으로 오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머니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윤인영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다 괜찮아.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병실 밖에서는 병원장과 강민호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다시 의사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겐 이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윤인연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1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재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약속해요. 진짜 올 거예요? 응, 약속하지. 정혜석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윤인영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눈빛을 보냈다. 인영아, 할인이를 부탁해.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정혜석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국경, 수비대의 시선을 끌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정혜석을 향해 몰려갔다.
멀리서 괌소리와 함께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윤인영은 눈물을 삼키며 할인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할인아. 아빠의 용기를 헛되게 하면 안 돼. 두 사람은 서둘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영하의 날씨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휩쌌다. 윤인영은 작은 튜브에 할인을 태우고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튜브를 잡은 채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물은 깊고 물살은 거칠었다. 중간쯤 갔을 때 튜브가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며 찢어졌다. 공기가 빠져나가며 튜브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엄마, 할인이 비명을 질렀다. 물이 튜브 위로 차오르며 두 사람을 위협했다. 괜찮아, 할인아. 내 손을 꽉 잡아. 윤인영은 이를 악물고 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물에 젖은 손은 점점 미끄러웠고 물살은 더욱 거세졌다. 미끄러져요. 할인의 손이 서서히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할인아. 윤인영은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물은 할인을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휩쓸어 갔다. 그녀의 절규가 강물에 묻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단다. 윤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인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찾으려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찾았어요. 할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를 구해준 중국 가족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그분들 덕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2005년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윤인영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넌 어떻게 지냈니? 건강하게 잘 지냈어? 할인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도 의사가 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요. 윤인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너도 의사구나. 네, 한의사예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할인이 쑥스럽게 웃었다. 윤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포기했던 길을 딸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은 할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격과 뿌듯함의 눈물이었다.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강민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윤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실까요? 윤인연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함께 가도 될까요, 어머니? 할인이 물었다. 윤인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자.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란히 걸음을 내디뎠다. 회장의 병실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배성훈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고 고통의 흔적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윤인연과 할인이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의 눈이 반짝였다. 두 사람의 닮은 모습을 단번에 알아본 듯했다. 오셨군요, 윤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윤인영은 생애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이에요.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곁에 있던 강민호가 부드럽게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 할인 씨는 윤 선생님의 딸이에요. 18년 만에 기적처럼 재회하셨다고 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그는 윤인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윤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딸과도 재회하셨다니. 이건 운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윤인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이렇게 다시 할인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회장님을 도운 게 이런 기적을 가져올 줄은. 할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한의사예요. 어머니께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침을 놓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 기억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회장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군요. 모녀가 모두 의술로 사람을 살리다니.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버지, 윤 선생님과 할인 씨가 함께 병원에서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분의 능력이면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다. 윤 선생님, 할인 씨,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희 병원이 두 분을 필요로 합니다. 윤인영은 잠시 망설였다. 18년간 숨겨왔던 삶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은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 우리 함께해요. 어머니의 기술과 제 경험이 합쳐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할인의 말에 윤인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회장이 박수를 치며 기뻤댔다. 정말 잘 됐군요. 두 분이 함께라면 저도 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병실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윤인연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8년의 아픔을 넘어 모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방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18년 동안 찾아 헤매시던 딸을 오늘 드디어 만나셨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배성훈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윤인연과 할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기적이요. 정말 기적입니다. 윤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 힘든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었다. 어제 회장님께 침을 놓은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오늘 할인이를 만난 건 두 번째 기적이에요. 강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윤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윤인영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의 병은 오랫동안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셨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내겐 기적입니다. 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희 KM그룹은 의료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구상 중이었는데요. 윤인영의 눈이 점점 커졌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윤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18년간 감춰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의사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때 할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오신 게. 할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윤인영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내가 의술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몰래 약초를 기르고 있었어.